과학강사 이승환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1학년 고1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종로학원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로학원부터 현재는 메가스터디에서 재정관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대치동 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이 과학 공부에 제가 이제 과학에 대한 거를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과학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때 주로 공부했던 방법이 학습 패턴이 주로 뭐냐면은 내신 대비.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해서 암기 위주로만 많이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단기간 동안 암기 개념을 학습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고등학교를 넘어갈 때 보니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는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내신 관리의 중요한 과목으로서 이제 과학이 필요하는데 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기타 과목에 비해서 단위수가 가장 높은 과목 중에 하나가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합과학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게 내신 관리라고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내신 관리라고 해놓긴 했는데, 이 내신 관리를 할 때도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할 때 단기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내신 관리할 때 학생들이 할 때는 물론 내신에서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등부에서는 수시라는 부분도 이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지원할 학과나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게 내신 관리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통합과학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물리 부분, 화학 부분, 생명 부분, 지학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를 할 때는 일단 디테일하게 좀 학생들이 디테일하게 이 디테일이라는 학습이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개념을 넓게 배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개념을 넓게 배운다는 것보단 용어나 개념, 이 용어나 개념 같은 거를 조금 정확하게 연습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다 보면은 대답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이거저거 대답하면서 답을 맞추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빠르게. 이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개념과 용어 정리를 할 때 약간 오개념에 이제 잡혀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다, 모른다는 표현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 틀리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내신에 높은 점수를 맞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개념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공통과학 부분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다고 해서 개념을 넓게 배운다는 것들이 조금 모순이 좀 생기거든요. 이 통합과학 자체가 이 원과목이나 투과목에 있는 일부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넓은 개념으로 학습하다 보면은 이 개념을 갖고 통합과학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 모순점이 생기고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도 학생들한테 원과 투 좀 넓은 개념도 제가 설명할 때는 있지만 학생들한테 정리할 때는 통합과학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을 해야지 디테일하고 내신 준비를 할 때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신 관리도 중요하지만 수시에서 내가 무슨 과를 지원할지 이걸 좀 생각하면서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통합과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능 선택 과목에서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부분, 화학 부분, 생명 부분, 지학 부분이 조금씩 이제 개념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2학년 고2 때부터는 이제 원과목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까? 내가 무슨 과를 할 거고 어떤 파트를 더 정확하게 해야 될지 좀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게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학습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넘어갈 때는 쉬운 과목 위주로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못 맞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좀 이렇게 넓은 개념에서 어떤 개념들을 주로 학습할지를 미리 알아야 되는 부분이 통합과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과학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될 부분이
이제 교과 단원에 대해서 통합과학의 전체 교과 단원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이렇게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게 물질의 규칙성 부분입니다. 이 물질의 규칙성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물질의 규칙성 내용에서 들어가는 게 이제 1단원 학습 계획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 핵심 단원, 핵심 용어나 원과목에서 되는 과목이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학이 중심적인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이란 말을 다루는 게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과 용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실려 있는데 이 화학을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화학식 이거를 표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게 뭐 화학식에서 뭐 수소나 뭐 헬륨이나 이렇게 원소 기호로 나타나 보니까 학생들이 좀 낯설고 좀 용어적으로 어렵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고 중간고사 때 이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주의 생성과 별의 생성과 지구과학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지구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과 개념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게 물질의 규칙성이고 이 물질의 규칙성을 찾아서 자연의 구성물질이라고 나왔지만 이제 우리 신소재, 일상생활에 이거는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 화학 물질에 대한 개념을 출제하는 개념인데 아마 학생들이 용어 때문에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물질의 규칙성이고 두 번째 단어는 시스템과 상호작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중심 단원이 되는 게 역학적 해서 이제 물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상호 관계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이 물리적인 개념, 역학이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쪽이고 물리 부분에서 이 물리랑 관련되어 있는 중력과 관련되어 있는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대한 거를 갖다가 지구과학 부분과 생명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시스템의 상호작용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의 다양성 해서 이 변화라는 말 들어갔을 때 이 변화를 처음에 이번에도 화학적 개념이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거고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 이 부분에서도 뭐 진화와 관련되어 있다든가 생명과 지구 과학과 약과학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에 들어가 있는 게 환경과 에너지인데 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제가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데 양해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생태계에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단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생명과 여기에도 지구과학적인 개념, 용어나 개념이 조금 혼합이 되어 있고 이때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인데 이 발전 부분에서 또 물리단원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전체를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학교마다 조금 내신의 범위가 좀 통합과학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원부터 첫 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중간 기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이게 원과목과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 선생님들이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나누셔서 좀 심화 과정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거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수업할 계획은 학생들이 이게 과학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과제물을 할 때 보통 오늘이 과학 수업이다. 그러면 전날에 수업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전날에 하다 보면은 거의 혼자 기억하고 있는 개념을 갖고 이제 풀다 보고 답만 찾다 보니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과제물 점검에서 조금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과제물 점검을 아마
간단하게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과제물 점검이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개념 및 설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메인 수업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배워야 될 개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이 개념 설명할 때 노트를 만들라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첫 번째 수업에 대한 집중도 때문에,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노트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놨다가 수업이 끝난 후에 노트를 만들고 다시 한번 과정을 점검하는 식으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연습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수업에 대한 정리라고 했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을 이해를 했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을 진행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어서 간단한 테스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이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학생들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을 수 있게 학습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1강부터 시작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물질의 규칙성에 대한 부분인데, 처음에 1강 때는 빅뱅과 원자의 생성, 이래서 원자의 생성과 여기 우주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 용어들이 조금 실려있는 지구과학 부분, 이쪽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고, 2강 같은 경우에도 별의 진화 과정도 지구과학 용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원소에 대한 개념이 이제 조금씩 화학적인 이제 용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갈 거고요. 3강에 들어가 있는 3강, 4강이 바로 원 과목에 나와 있는, 화학 원에 나와 있는 개념과 중복이 되는 단원이라서 이게 1학년 과정 통합과학 부분과 아마 화학 원에 대한 주기율표나 이온 결합과 화학 결합에 대한 부분이 진행돼서 좀 더 이제 심화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강은 지각과 생명체에서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를 이용해서 탄소나 규소를 이용해서 지각이나 생명체에 어떤 화합물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하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 원소들을 이용해서 이 부분들은 신소재, 액정이나 전도체나 초전도체나 그래핀이나 액정 같은 신소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부분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정도까지가 중간고사로 많이 잡히는 학교들이 중간고사 때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 2단원에서 시스템, 상호작용에서 이제 물리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물리 부분 역학과 아니면 역학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중간고사 시험 대비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